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1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몇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국내외 언론들의 반응도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두 번째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본 방송에서 보도된 건데, 자, 그 잡힌 사람이죠. 라이언 라오시라는 그 사람의 이제 휴대폰 위치 조사를 해본 결과 암살범이 그 매복 장소에 12시간 정도 있었다. 음. 자, 이런 것을 아마 지금 FBI 쪽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FBI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은 트럼프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입니다. 네, 어제는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가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12시간에 매복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하면은 시간은 몰랐으나 그날 거기 온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서 가장 저격 확률이 높은 장소를 고르고 기다렸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일개 개인이고 과거에 이제 범죄 전력도 좀 있고 우크라이나도 갔다 왔고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할 것을 독려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 했어요. 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조금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한 개인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뒤에 어떤 연계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관련 말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트럼프의 그날 일정을 골프 친다는 걸 알았을까? 자, 골프는 아마 코스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제법 걸릴 거예요. 여기가 아마 18홀인 것 같은데, 예. 그 정보도 고급 정보고 쉽지 않은 정보다. 상당히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다. 이겁니다. 최소한 경호 목적으로서도. 자, 이런 것들이 추가 나왔고요. 자,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은 레리 존슨이라고, 이건 젊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그가 옛날에 했던 일이 뭔지를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서 이거 옛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이제 CIA 쪽에 근무하던 사람들 또는 미 군 측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독립 언론에 많이 초빙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CIA 전력이 있으니까. 볼까요? 저는 이제 CIA 분석가라고 요즘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을 보면은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989년에서 93년 동안 데퓨티 디렉터였으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CIA에서. 예. 그 당시 소속은 미 국무부로 되어 있지만 사실 CIA예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 대테러 대응이에요. 자, 이 정도면 그의 말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번 확인했어요. 트럼프의 일정은 비공개다. 그럼 이 정보가 어디서 샜느냐?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떠올려 보면은 일단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나왔을 수 있다. 자, 그럼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로 자작극이다. 자작극을 두 번이나 한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첫 번째 자작극은 잘못 맞았으면 죽을 뻔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잡힌 사람이 만약 트럼프 진영의 자작극이라면은 경찰과 FBI와 CIA가 그를 잡고 있잖아요. 그게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이것은 밝혀지면은 트럼프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언론 지형은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네,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모험이에요. 두 번이나 연속해서 그런다? 선거에서 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모험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예. 그래서 해리스의
토론 추가로 하자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저는 그게 실체적 사실에 아주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언론에서도 아주 가깝다, 1% 사이로 지어고 있다. 예, 그렇지만 그 독립 언론들이나 여러 개인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올리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이기에 기존 언론의 신뢰성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것도 임계치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CIA가 흘렸을 수도 있다. CIA가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흘렸을 수도 있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지금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젤렌스키가 위험해진다. 라는 논리인데 여기에는 100%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CIA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정보가 셌다고 그러면. 왜냐? 우크라이나 전장을 CIA가 뒤에서 지휘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돈 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해요. 무기만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살림살이를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CIA의 계획하에서 젤렌스키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물론 그 정보가 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샜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샜 우크라이나의 어떤 커넥션, 연결고리, 그 뒤에는 뭐 미로처럼 얽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정부기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CIA다. 즉 CIA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같은 것이다. 즉 그것을 이 레리 존슨이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의 언변들을 봤을 때. 그럼 트럼프 진영 아니면 CIA다. 어딜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파키스탄인 배우가 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신뢰성은 안 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암살 시도가 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경호처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호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경호처는 공무원이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받아요. 지휘를. 자,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다른 출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리로 김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해외 커넥션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CIA, 죄송합니다. 경호처 내부의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한 언론 보도는 상당히 제한이 되면서 그쪽으로 물을 몰아가는 거죠. 짜내는 거죠. 그쪽 구멍을 열어놓은 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이런 방식을. 여론을 만지작거릴 때. 이번에도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만큼 당혹스럽다는 거죠. 이 화살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해리스한테 돌아올까 봐.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까 봐. 김을 빼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자, 이거는 뭐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나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게 다 사실은 아닐 것 같다는 확신 또는 의심이 강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거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거 우리나라 보도들 참 웃겨요. 아니, 우리나라 보도들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 언론의 통제를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데 써준다. 이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예민한 외교적 사안에 있어서. 근데 지금 세상이 또 변해서 미국 중에서도 특정 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현 바이든, 해리스. 즉, 그 뒤에는 딥스테이트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많이 궁지에 몰려있다. 좀 무리수를 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 연합뉴스 기사 볼까요? 예, 이 보면, 암살 모면한 트럼프 해리스 때문이다. 경호국은 실패 논란을 일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트럼프 쪽에서 해리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걸 제목을 뽑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끼시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핑계를 해리스한테 돌린다. 즉, 이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느냐면 트럼프가 불리하다 선거에서.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갖다가 해리스를 덤탱이를 씌우려고 한다. 덕을 보려고. 이런 논조가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쪽에서 해리스나 바이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는 통합이냐 분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이거 뭐냐면은 나를 독재자 취급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해리스나 트럼프 쪽에 해리스나 저기 바이든 측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예, 독재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총기의 보유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트럼프를 죽여야 되겠다. 내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SNS상에서 비쳐 있잖아요. 요번에 시도를 한 이 라이언 루스도 그런 류예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시도를 했던 그 친구도 그런 류예요. 자, 오늘 다른 전문가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린 친구가 첫 번째 저격을 시도했죠. 빗 맞았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가 전문 저격수였으면은 자, 모든 저격수들은 한 발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장거리에서 어려운 경우에서 쏘니까. 그러면 바로 제 2발을 바로 발사한다. 추가탄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라오는 적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 2발을 발사해요. 맞을 확률이 90%라고 쳐요. 그럼 첫 번째가 안 맞을 확률이 10%예요. 한 발을 쏘면 10%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발을 쏜다. 두 번째 발도 당연히 90%의 적중 확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10% 나머지의 90%, 즉 추가의 9%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2발을 쏘게 돼. 명중률 90%짜리 2발을 쏘게 되면 99%가 돼요. 그래서 2발씩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격수들도 비슷한 관점으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문 저격수면은 첫 번째 발 만에 하나 빗나가면 두 번째 발이 바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 발과 퀄리티가 똑같은 수준의 연발을 발사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청중들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전문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데는 크게 오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말초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정보를 획득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접근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진 정보기관의 협력이 의심된다. 그 정도 차원인 거죠. 트럼프는 그까지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앞까지는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 제목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는 YTN이네요. 자, 이래 되면은 YTN 연합뉴스는 미국 딥스테이트의 프로파간다 여론 조작 출구예요. 대한국인. 예, 용의자 한 발도 못 쐈다. 경호국 실패 논란 일축. 자, 이거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저는 어제 현지 경찰과 FBI 그리고 경호처가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 10여 분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럼프가 움직이는 그 홀마다 홀을 돌고 있었잖아요. 그 있는 홀에서 추가의 홀. 자, 내가 지금 6홀에 있다면 7홀, 8홀 정도까지는 가서 미리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펜스를 뚫고 들어오는 총구를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다예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그 발표에서는 그 용의자가 총격으로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경호처의 이야기였어요. 그 사이에 이야기가 이제 확인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한 발도 못 쐈다. 그런데 그게 경호국 실패 논란을 일축?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12시간 동안 그 옆에서 차를 대놓고 대기를 했는데 트럼프와의 거리가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저격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걸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첫 번째 용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암살 시도. 그것도 당연히
경호원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지역 내에 있었어요. 충분히 저격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그 건물의 옥상에 있었잖아요. 그가 그곳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까지도 그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뭐냐면 이 상태에서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00야드, 275m. 경찰이 이야기할 때는 300야드에서 500야드 이야기했어요. 제가 봐서 300야드가 맞는 것 같고 275m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현재 그 당시 트럼프의 위치는 파악이 안 되는 각도였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쐈을 테니까. 물론 더 가까이 오기를 다가오기를 기다렸을 수 있어요. AK 소총에다가 AK-47 소총에다가 스코프를 달았기 때문에 200m가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 좀 애매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일반 소총으로는. 자, 물론 충분히 저격 가능한 거리예요. 우리도 육군에서 뭐 250m까지 스코프 없이도 사격하잖아요. 자, 그런 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가 총격을 주고받은 것은 그가 총격을 뭐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한 홀이나 두 홀 앞서가 있던 경호원과의 조우예요. 거기서 한 발 쐈든 두 발을 쐈든 만약 대응을 했다면 이 용의자가 그거는 경호원에 대해서 발사를 한 거예요. 왜? 경호원이 총구를 보고 먼저 발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대응을 했다 안 했다는 경호 실패의 문제와 전혀 무관해요. 그냥 그쪽에서 몇 발 경호원이 쏘니까 그냥 총 놔두고 다 도망갔다 이거잖아요. 12시간 이상 세워져 있던 차를 타고 그것도 시민이 발견해서 의심해서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튀어나와서 차를 급하게 타는 걸 보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총소리도 들었겠죠. 그거를 경찰과 경호 인력이 12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옆에 이거는 경호의 실패가 맞지요. 근데 우리는 뭐 누굽니까? 이 YTN은 왜곡 보도를 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뒤에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YTN 기자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마침 이걸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JD 벤스 부통령 후보죠. 이 아틀란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고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오하이오 신시내티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서 우리 아들인지 자식하고 7살 배기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전화가 왔다.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위에 제가 잠깐 옮긴 겁니다. 여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죠, 일부. 자막이 짧게 지나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핵심 내용은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You are not going to believe this, but they tried to do it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JD, 니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번 더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트럼프의 위대함, 트럼프의 뭐 대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사실관계예요. 뭐라고 했느냐? 나 되게 짜증났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 분이나 시도한다. 그래서 짜증났다. 누구한테? 경호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농담을 합니다. 내가 6번째 홀에서 버디를 딱 할 참이었거든. 근데 경호원들이 나를 더 이상 골프를 못 치게 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묘사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6번 홀이라는 겁니다. 6번 홀. 저는 어제 발표에서는 못 들었어요. 트럼프가 6번 홀에 있었다. 자, 이거 갖고 많은 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가 얼마나 위기였는지에 대해서. 예, 그 말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론 지형. 제가 가끔 이제 러시아 쪽의 이야기, 또 푸틴의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들은 언론 지형에서, 영어로 말하면 언더독, 완전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론의 지배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거짓말까지 한다면 휩쓸려 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푸틴은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하고 러시아 언론들을 쭉 보더라도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 언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언론과도 많이 다르고. 예. 지금 트럼프가 처한 미국 현재 대선판에서 처한 여론의 언론의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 이 주커버거거든요. 페이스북에 여기가 우리말로 하자면은 국회 법사위원장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압박을 받았다. 특정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행동에 옮긴 적도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맞았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래서 코비드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뒤에 달아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보시기 편할 겁니다. 광고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저도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추세가 바뀌긴 하는데 유튜브에서 제한을 그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자, 그리고 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게 딥스테이트 존재를 확인하는 간접 증거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는 FBI가 헌터 바이든, 아들이죠, 바이든의 랩탑에 대해 압박했고, 돈 받은 거, 부정비리한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사주한 가짜뉴스라고 해라라고 FBI가 계속 압박했다는 거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바이든은 내내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주커버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란 이야기예요. 그 사실이란 말은 안 했지만 팩트 체크를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돌아서서 뒤통수 맞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거는 대선 판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불리할까봐 하는 이야기,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주커버그가 지금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그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예.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거든요. 그리고 FBI가 압박의 주체잖아요. 2020년 대선 당시에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트럼프였어요. 즉 트럼프 행정부 하에 FBI가 바이든한테 유리한 짓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딥스테이트죠.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많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를 갈고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진용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훨씬 더 미국의 상황은 악화됐고. 그래서 딥스테이트이 이렇게 더 처절하게 저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트럼프가 트위터 정치를 한 겁니다. 바로 국민들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서 거쳐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추가의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유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보면 제가 용의자 추정 매복 시점을 이야기했고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있는 것은 트럼프의 위치를 제가 왼쪽, 이 화면에 안 잡히는 쪽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 그게 유콜이 아니에요. 유콜은 이 오른쪽 끝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숫자가 보이죠? 저기 거리 재기를 시작하는 부분, 제가 아래 화살표, 노란 화살표 보시면 저게 유콜이에요. 트럼프가 저기 있었어요. 아까 버디 찬스라고 그랬죠. 예? 그럼 저 위에 그린 위에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거리 찾기 시작한 시점이 저기예요. 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제 경찰이 묘사를 할 때 왜 지도를 안 보여준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용의자가 위치한 지점은 밑에 이게 서밋 블루바드라는 서밋 도로거든요. 서밋 론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거기에 평행하게 있는 홀 하나하고 옆에 수직으로 올라간 도로랑 평행한 홀 양쪽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매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각으로 선 도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도로랑 평행한 홀이 6번 홀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서밋 로드하고 서밋 로하고 평행으로 가는 도로, 평행으로 가는 홀은 8번 홀이에요. 그 사이에 7번 홀이 있는데 7번 홀은 위로 삐쭉하게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7번 홀을 치고 거기서 티샷을 해서 8번 홀에 홀컵은 제가 팔자 써놓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의 매복 지점은 이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400야드, 500야드 갈 이유가 없어요. 6번 홀에 있고 경호원들이 다음 홀 또는 다다음 홀까지 나가서 미리 검토를 했다. 살펴본다.
그런데 7번 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쭉 솟아 있으니까. 결국 8번 홀에서 만난 거예요. 8번 홀까지 거리가 얼마냐? 300m가 한대요. 자, 그러면 경찰의 말과 트럼프의 그 당시 위치를 파악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추정 매복 지점이고 요 길가에다 차를 주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자, 저기서 8번 홀은 옆으로 쭉 나란히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저격 기회가 상당히 많고 시야가 많이 확보됐을 거예요. 맞죠? 계속 이쪽에서 티샷 해갖고 다가올 거니까.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덤성덤성 있어요. 여기서 6번 홀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총구 길이 방향으로 많은 나무들 시야를 가리고 있고 7번 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번 홀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8번 홀이. 자, 8번 홀이 목표였으면은 이거는 100m 단위에서 시작돼요. 100m에서 수십 미터 사이에 가까운 거리예요. 이러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마친다고 봅니다. 스코프 없이도. 예. 8번 홀 보면 밑에 나무들도 덤성덤성 있어요. 거기에서 매복, 여기 펜스에 딱 매복해서 12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경호원이 8번 홀을 찾는 과정, 7번 홀을 둘러서 8번 홀로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대로 걸어갔을 거잖아요. 거기서 왼쪽에서 발견한 겁니다. 예. 그래서 8번 홀을 노리고 있었다. 용의자는. 이것을 언론에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하고 대입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천운이에요. 이거 그 총구를 발견 못하고 또는 그가 계속 매복을 하고 있었다면은 총을 안쪽으로 당긴 상태로 지난번 첫 번째는 아마 그 저격 거리가 200m 좀 넘거나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살짝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몇십 미터 앞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하얀 선 꺼 놓은 게 지금 270m예요. 근데 8번 홀 보세요, 이렇게 쭉. 이건 50m에서 100m 안짝이에요. 계속 노렸겠죠. 다가올 때까지, 시야가 제일 확보될 때까지. 예. 이거 천우신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